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방제안전관리사 10번째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제와 재경감 분야 중에서 오늘은 자율방제 세 번째 과학 분야에 대해서 8가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분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2003년도 태풍 매미의 최대 풍속은 최대 60m/s입니다. 그래서 40m/s 정도면 이제 막 유리창이 다 깨지죠. 큰 유리창. 우리 2m, 2m짜리 큰 유리창들이 다 깨집니다. 그래서 60m면 얼마나 더 강력한 건지 알 수가 있죠. 저도 이 태풍 매미 때문에 이제 이런 재난 분야의 전략도 이런 시민을 위한 안전 이런 것을 위해서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이 태풍 매미가 그 서울로 들어온다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태풍 매미가 좀 꺾여가지고 마산으로 상륙해서 울산으로 빠져나갔죠. 그래서 저의 그러한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 분야에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강우 일수가 가장 길었던 기간은 얼마인가? 네, 답은 20일이죠. 그래서 2006년도 태풍 에위니아가 왔을 때 폭우, 태풍 에위니아, 폭우 하면서 20일 동안 계속 비가 온 적이 있습니다. 경사면 붕괴란 무엇인가? 1번이죠. 바위 위의 흙이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떠서 밀려서 갑자기 흘러내리는 현상을 경사면 붕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비가 안 오고 가물어서 있었는데 이제 비가 오면은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면 특히 유의해서 징조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그런 안전 모니터링 활동이 중요합니다. 또 화재 시 조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그래서 화재 시 조치할 사항이 아닌 것은 무조건 도망간다. 그래서 강화약 액체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한다든지 119에 전화한다든지 또 연기 질식기에 대비해서 마스크를 대피하는. 그래서 보통 이제 비닐 같은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 또 비닐로 마스크를 대피해서 대체해서 하기도 합니다. 대형 시설물 화재 발생 시 조치 사항이 아닌 것은, 네, 그 본인만 신속하게 대피하면 안 되겠죠. 비상구도 열고 또 화재를 신속하게 신고하고 주변 사람에게 알리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폭염은 대체로 몇 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가? 2014년 이후로는 그 원래 7월이었는데 원래 6월로 막 땡겨졌어요. 최근에는 막 5월도 막 덥습니다. 지금. 그래서 상당히 기후변화가 다가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교통사고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1991년도에는 13,000명에서 지금은 3,000명까지 줄어가지고 이제는 OECD 국가 1위에서 탈피했죠. 지금 1위 사항은 자살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재해인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가 크게 일어난 사건, 영종대교 배고중 추돌사고죠. 그래서 안개가 껴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차들이 감속해야 되는데 20%씩 감속해야 되는데 감속을 안 했죠. 그래서 사고로 사망자 10명, 부상자 63명이 발생했던 큰 사고입니다. 안개 시 여객선 사고를 줄이려면 어떤 개선안이 필요한가요? 아닌 것은 과속하는 걸 방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객선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터졌죠. 그때 여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안개를 낀 경우에 30%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더 과속을 했죠. 그것이 문제가 됐죠. 그래서 전 궤도도 벗어나서 빨리 가려고 지름길도 선택하고 이런 바람에 큰 사고가 발생했던 게 있습니다. 대설주의법인 경보 발령 시 행동 요령이 아닌 것은 밖에 나가서 눈에 치운다. 밖에 나가서 눈을 치울 때는 눈을 치우라는 그러한 그 발령이 나오면 가서 치우면 되겠죠. 그래서 TV를 잘 시청해서 날씨 변화 상태를 확인하고요. 또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고 집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서 기후변화 중에 올바른 설명이 아닌 것은, 그죠? 1만 년에 걸쳐서 0.5도 기온이 상승했다. 5도 상승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2000년, 2100년 사이에 5도가 상승한다 그래가지고요. 지금 난리죠. 2030년까지는 한 2도 정도 상승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폭설 시 도시 농어촌의 대응 방법으로 적당한 것은, 그래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도시에서는 자가용만 다닌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겠죠. 주변에 안전에 관련된 것들을 또 준비하고 30cm 이상 쌓이면은 눈을 또 치워줘야 되겠죠. 수시로 눈을 내려보내는 그런 걸 해야 되고요. 또 라디오나 텔레비전,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의 안전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49번입니다. 지진 발생 시 대피 연령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진이 발생하면 즉시 건물 밖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지진이 났을 경우에는 정도 안정화된 다음에 한 몇 초, 10초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야 되겠죠. 지진이 발생하면 이제 문을 열어놓는다든지, 왜냐하면 문이 닫히면 안 열리니까요. 또 가스, 에너지 등이 고장나서 또 가스가 셀 경우가 있으니까 밸브를 닫아둬야 되겠죠. 그리고 책상 밑 등에 숨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안재해를 일으키는 위험 요소가 가장 작은 것은 공원이죠. 그래서 공원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축대나 댐, 담벼락 이런 것들 위험 요소입니다. 개인적인 지진 대처 요령으로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엘리베이터 타고 신속하게 대피한다. 엘리베이터도 그런 그 내부 구조가 변화가 생기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정지하죠. 또 전기 정전 사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타면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면 가스밸브 잠그고 전열기도를 끄고요. 책상 밑에 안전하게 대피하고 출입문을 열어놔서 탈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가뭄의 특징이 아닌 것은 침수 피해죠. 그래서 가뭄이 발생하면 식수나 농작물 피해, 대기오염 증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황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황사는 그 빈도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상기온이 빨리 찾아와서 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죠. 황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황사화로 이제 나무를 심는 거. 그래서 몽골에 지금 나무, 고비 사막에 나무를 많이 심고 있죠. 또 인간의 과다한 토지 이용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세먼지는 인위적으로 발생한다. 4번. 인위적으로도 발생하지만 또 자연적으로도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재안전관리사, 자율 중에서 자율, 자조, 협력, 과학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학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방재안전관리사 속성과정을 마무리하시려면 지금 하는 방재안전관리사의 내용들을 쭉 시리즈로 쭉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쭉 이렇게 그 설명에 대해서 쭉 내리면은요, 그 내용과 또 주소들이 쭉 나옵니다. 그걸 보고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